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색, 즉 멈춰서 깊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추어 생각에 잠기는 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독서가 다분히 교육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면 반대로 영화와 영상 매체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오락거리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책에도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잡서가 있고 영혼을 살찌우는 양서가 있듯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영상도 분명 삶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뇌를 파괴하는 곳이 있고 꼭 필요한 지식과 귀한 노하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채널도 있습니다. 저희 열무톡도 구독자분들께 후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허접한 킬링 타이밍 영상이 있는 반면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낸 명작이자 예술작품이 존재합니다. 훌륭한 영화는 감각적 만족을 넘어서 아주 훌륭한 시각적 사색의 텍스트가 될 수 있죠. 아이들에게 무조건 영상을 보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영화를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릴 때부터 좋은 식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깊은 맛의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나중에 자라서도 혀를 속이는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에는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디어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영화를 감상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거친 아이는 평생 스스로 좋은 예술작품을 찾아보는 수준 높은 감상자로 성장합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주는 커다란 즐거움, 그 지적이고 미학적인 희열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아이들과 독서 토론뿐 아니라 영화 토론 수업을 매우 비중 있는 컨텐츠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도 또 대학생 제자들과 일반 성인과도 영화 토론 수업을 참 많이 진행했죠. 활자의 행간을 읽어내듯이 화면 속의 은유를 해독하고 좋은 영화를 소화해내는 훈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글자의 행간의 의미가 숨어 있듯이 훌륭한 영화에는 카메라 앵글, 색채, 상징이라고 하는 영상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독할 줄 아는 아이는 세상을 훨씬 다채롭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여러분께 이 시각적인 미식 훈련을 위한 가장 완벽한 텍스트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 우리 아이들과 수업했던 작품이죠. 아이들의 상상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완벽한 교재, 팀버튼 감독의 명작 빅피쉬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영상 문해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실감나도록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갈등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평생을 동화 같은 허풍으로 살아온 아버지 에드워드와 기자로서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을 추구하는 아들 윌의 대립입니다. 기자인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합니다. 거인, 마녀, 늑대인간, 아버지가 경험했다고 평생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비과학적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스마트폰 검색 한 번이면 모든 정보와 팩트가 나오는 시대.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사실만 믿으려고 하죠. 하지만 문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실은 팩트의 나열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물고기, 빅피쉬는 정말 거대한 생물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어항, 즉 평범한 마을에 담기에는 너무나 컸던 아버지의 꿈과 야망, 그리고 그 삶의 에너지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행동과 업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도, 그 사람이 꿈꿨던 꿈과 소망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해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표면적인 팩트 너머에 숨겨진 인간의 진실과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훌륭한 영상은 대사가 아니라 미장센과 색채로 말을 합니다. 영화 속 두 세계의 색감을 유심히 보세요. 아버지가 들려주는 과거의 이야기 속 세계는 눈이 시리도록 쨍한 노란색 황수선화밭,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색채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생명력과 상상력, 신화적인 세계죠. 반면 아들이 서 있는 현실의 세계는 차가운 병실, 무채색과 푸른빛이 도는 건조한 색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과 현실, 건조한 팩트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아이들과 영화를 볼 때 내용이 재미있었니?가 아니라 과거의 장면과 현재 장면의 색감이 어떻게 다른지, 왜 감독은 이런 색깔을 썼는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빛의 대비, 카메라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시각적 정보를 뇌에서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고차원적 문해력의 훈련이죠. 제가 아이들과 이 빅피쉬라는 작품을 가지고 토론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치열하게 의견이 부딪히는 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에드워드는 허영심 많은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스토리텔러인가?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하나같이 아들의 입장에 빙의해서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팩트가 아니잖아요? 라고 외치죠.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 아버지가 장례식에서 그 수많은 이야기 속 인물들이 실제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상상 속 모습보다 작고 평범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하여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색칠했던 것뿐이죠. 이 과정을 거치며 아이들의 생각은 놀랍게 확장됩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고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삶의 입체성을 이해하게 되죠. 영상물을 보고 단순히 감상문을 쓰는 것과 논제를 뽑아내서 토론을 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교육입니다. 텍스트든 영상이든 매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강점과 매력이 존재하죠. 핵심은 그것을 수용하는 아이의 시선이 얼마나 깊고 예리한가입니다. 영상을 통제하고 막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와 색깔의 의미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해석자로 키우는 것. 그것이 미디어 범람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라는 매력적인 삶의 컨텐츠를 높은 안목으로 하나의 멋진 문화생활로서 향유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와 함께 빅피쉬를 보면서 여러분만의 황수선화 밭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화, 인생의 명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면, 특히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영화를 사랑하는 매니아로서 무척이나 반가울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깊이 있는 읽기와 생각을 안내하는 열무톡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